안녕하세요. 크림슨 레빗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스트 인베이전 드론변이 맹수의 위협 이거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 영상. 일단 저는 클리어를 했고요. 지금 많이 와 있어요. 80-2까지 왔죠. 보통 제가 80 여기서 막히는데 어, 80에서 막혀있죠. 79까지밖에 못 겠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은 스테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1부터 10까지 있고 10이 보스거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손을 눌러서 연맹청에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깨달라고 이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전투 화면이 열리는데 지금 저는 1 스테이지 1만 깼는데도 어, 누군가가 이 지원 요청을 눌러서 들어오면 이 바로 보스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스를 깨면 이 전에 것도 다 깨집니다. 그래서 지원 요청을 할 거다 그러면은 그냥 깨지도 말고 1도 안 깬 상태에서 그냥 지원 요청을 하시면 그냥 1부터 10까지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지원 요청은 요청하는 사람은 3번 할 수 있고요. 일주일에 어, 도와주는 사람은 5번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청을 하실 거면 근데 계속 요청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5 단위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8까지 깼는데 3번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68에서 68, 69, 70을 깨서 여기까지 한 단계를 올라올 수 있죠. 한 단계를 올라오면 이 화산의 코뿔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뿔소를 얻기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시고 그냥 이입다 계속 지원 요청을 하시면은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도와주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8, 73 이렇게 3개 남겨두고 이제 얘를 갖고 싶다, 코뿔소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하시고 이게 어차피 매주 계속 이벤트가 반복되기 때문에 뭐 빨리 깬다고 몇 개 더 깬다고 좋은 게 없어요. 예, 이렇게 75를 깨야지 요걸 얻기 때문에 지원을 그냥 막 하지 마시고 3개를 남겨두고 3번을 도와달라 하고 말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은 들어가기 전에 안 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 깬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렇게 눌러서 도전을 누르면 이렇게 전투 화면이 뜨죠. 일단 5부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초보분들은 5부대가 안 되겠죠. 아무튼 되는 데까지 깰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약해도 한 구역 3, 4까지는 깨졌던 것 같아요. 그냥 뭐 2티어 이래도 제가 걔를 키면서 한번 해봤었는데 In this snowy world, keep your eyes locked. 여기서 뭐 버프나 이런 건 적용이 안 되고요. Since this shit, 그냥 don't get too close to the. The dark of night 아레나 부대랑 똑같이 비슷하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구역마다 이 배치가 달라요. 어떤 데는 이렇게 반달형으로 된 데도 있고 여기는 앞줄에 2명, 뒷줄에 3명이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전투를 시작하면
이렇게 자동 조출을 누르시는 게 좋아요. 누르면 이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이 크라켄이 지금 보이드를 때리고 있죠. 가장 먼저 온 놈을 때려요 보통. 그 다음에는 공격력이 센 애를 때리든지 약간 랜덤으로 도는 것 같아요. 딱히 없더라고요 순서가. 이렇게 싸웁니다. 싸운데 이미 졌어요. 이거는 안 봐도 알아요. 졌죠.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면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뭐 진다고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치명타나 얘가 다른 누구를 먼저 죽이냐 이런 랜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99번을 져도 한 번 운 좋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질 겁니다. 지죠? 이게 대충 이겼네요? 로또들이 터진 것 같아요. 루비나. 일단 기본적인 세팅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적이 하나잖아요. 하나기 때문에 광역기를 쓰는 적을 광역기를 쓰는 부대를 세팅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2세 루이스를 쓰는데 제이크를 넣었죠. 제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스킬 때문에 보조용의 스킬을 사용한 뒤 50% 확률로 회복을 하죠. 이것 때문에 주사 메인 커맨더로 쓰는 게 좋은데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보시면은 스킬에 공수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공병 부대가 아니어도 쓰면 되는데 보통 얘는 없으시겠죠? 이건 콜라보 영웅이기 때문에. 이 마르코 같은 경우도 Keep your eyes locked on the 보병 캐릭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래서 얘도 부사로 지금 전 기병 부사로 쓰고 있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분노 80 감소가 있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빼겠습니다. 얘를 굳이 제가 써봤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벨라도 좋은데 왜냐면은 이 타깃이 입는 데미지 디버프가 있어가지고 얘도 괜찮은데 지금 딱히 써보니까 벨라나 스킨 캐서린이나 뭐 엘레나나 마르코나 마이나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이 세팅은 개인마다 달라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달리아도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얘도 광역기고 딜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냥 써보겠습니다. 저는 캐서린을 써보겠습니다. 캐서린이 이게 이 콤보 1번 스킬 때문에 1번 스킬 콤보 데미지 때문에 로또 딜이 좀 세요. 그리고 스킨을 입히면은 HP 아마 이게 스킨이었던 것 같아요. 스킨 효과였던 것 같아가지고 꽤 이게 맞는 캐릭이에요. 스킨을 입혔을 경우에 스킨이 없이 그냥 캐서린만 사셨으면은 그냥 이 달리아나 이런 게 더 좋을 겁니다. The sky is no matter where we go. 바드는 everyone is very nice to 이 me. 방어 All scared of Papa. 이었어. 이거였죠. 패시브 스킬에 방어력 감소가 있어가지고 쓰고 제가 줄리아랑 바드랑 바꿔서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바드가 더 낫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2기병, 2궁병, 1보병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hit the gas. I can sense their shifting presence.
presence in the echo. 보병이 맨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튼튼한 애가 가장 먼저 붙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5부대가 때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그러려면 1번 부대가 가장 오래 버텨줘야 되죠. 그래서 가장 강한 부대를 1번 대로 놓고 붙여줘야 되고, 보통 이제 불펫을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이 해파리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물펫이. 근데 만약에 펫이 좀 여유롭게 여러 종류 갖추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이 해파리를 상대할 때 이 풀을 상성이기 때문에 얘를 넣어주시면 I 됩니다. take job. 그래서 저는 이 Don't sense their 보이드한테 다이아 디아를 주고 There's a shadow tracking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including you.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Catch me if you can. 달리아가 먼저 때린 것 같은데 다행히 보이드를 쳐주네요. 이거 보시면은 보이드가 스킬을 쓰고 르브랑이 스킬을 썼죠. 이게 1번 때가 이렇게 둘 보조까지 스킬이 터지면 이깁니다. 보통 보시면은 80 스테이지 2에서는 힘들게 이겼잖아요. 겨우 몇 번 지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이긴 거는 이 펫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얘가 이 펫 상성 때문에 더 오래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유의해서 이 속성을 맞춰주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속성을 맞춘다고 펫 가지고 계신 펫의 격차가 큰데 풀을 앞에 놓을 필요는 없고요. 제일 강한 펫을 놔주되, 만약에 펫이 다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상성을 맞춰주시면 돼요. Catch me if you can. 그리고 지금 이 아레나나 이 비스트나 만약에 비앙카나 르브랑이 있으시면 무조건 쓰시면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앙카를 빼는 게 조금 더 나아가지고 비앙카는 뺐는데, 르브랑은 지금 이런 5부대 전투에서 1티어입니다. 무조건 쓰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새로 영웅을 키우시는 분도 자기가 5부대를 쓸 수 있다, 그렇다면 르블랑을 무조건 키우셔야 돼요. 그냥 다른 캐릭터보다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냥 2배 정도 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뚝딜 서서 이제 스탠드 상태로 계속 때리는 전투 같은 경우에는 루비나가 가장 세요. 얘가 가장 세기 때문에 이 루비나 체이시 조합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지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시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et out of my way. 보이드가, 저는 1번 때죠. 그러니까 1번 때 캐릭이 스킬을 쓰고 죽느냐 아니면 못 쓰고 죽느냐, 지금 썼죠. 그리고 르브랑도 썼죠. 그래서 그러면 체력이 한 70만 이하로 떨어져요. 1번만 죽었는데 4명이 살았을 때 한 50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이겼죠. 이렇게 아까는 졌지만 지금은 3부대나 살아남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번 때가 갑자기 일찍 죽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 황야의 멧돼지가 로또를 터뜨렸거나, 지금 또 르브랑이 스킬 터졌죠. 그리고 또 좀 버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40만 대죠, 체력이. 이러면 이깁니다. 보통 거의 안 진다고 보시면 돼요. 진 적이 없어요. Catch me if you can. Forgive me for this. 지금은 르브랑이 스킬을 못 썼죠. 이러면 90만이에요. 이러면 이기기 힘듭니다. 질 거예요 아마 이거. 지금 혼자 남았는데 20만이 남았죠. 이러면 깰 수가 없어요. 혼자 남았을 때 10만 이하여야지 이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처음 싸웠을 때는 좀, 그래서 제가 진다고 했는데
이제 간신히 이긴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갑니다. 아까는 보이드가 쓰고 스킬을 쓰고 르브랑은 스킬을 못 쓰고 죽었죠.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 르브랑 스킬 썼죠. 그리고 한 2초 정도 버티고 죽었어요. 그럼 50만이 되죠. 이러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지금 10만인데 3명이 남았죠? 이깁니다. 이러면 세 부대가 살아남고 이겼어요. 보상은 팩책과 자원 팩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일주일 뒤에 리셋될 때 그때 그 화산의 코뿔소 그걸 얻을 수 있냐 그 정도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상이 딱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잘 안 해요 이거를. 그냥 적당히 80 스테이지까지 오면, 89역 정도 오면은 끝냅니다. 이거는 질 확률이 높죠. 근데 루비나가 세가지고 아까도 이겼더라고요. 지죠. 보통 이렇게 집니다. 아까는 좀 이상했어요. 그러면 다시 갑니다. Get out of my way. 보이드가 스킬을 쓰고 르브랑이 스킬을 썼죠. 그리고 이번에는 2초 버텼고 60만이었죠. 60만. 이 정도면 깹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은, 지금 1번 때가 죽고 한참 싸우잖아요. 한 30초, 뭐 20초, 30초 이렇게 싸우는데 처음에 1번 때가 죽었어요. 스킬을 못 쓰고 죽었어요. Catch me if you can. 그러면 그냥 바로 취소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르브랑이 스킬을 쓰고 바로 죽었죠. 근데 실피해서 조금 살았네요. 그러면 이것도 깰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제 깰 것 같네요. 두 부대가 남았는데 이렇게 두 부대를 남고 깼다 그러면 좀 전력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긴다. 이제 보스전이죠. 보스전의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 초기에 막 이 이벤트가 패치가 됐을 때는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뚝질로 싸우시면 됩니다. 원래 80에서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레전드 칩이랑 OC 칩을 좀 얻어가지고 세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체감을 했을 때 펫을 골고루 5부대를 올리는 게 좋고요. 펫을 성장시켰을 때 이 비스트 인베이전을 진도가 좀 나갔고, 그 다음에 자동차 레벨을 올렸을 때 진도가 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이벤트 자체는 비스트 인베이전 이니만큼, 보죠. 지금 이렇게 일자로 돼 있죠. 그래서 비스트 인베이전이라는 이름대로 펫이 가장 영향이 커요. 펫을 올려주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루비나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1번대로 놔야 되는데, 루비나가 딜이 세기 때문에 저는 루비나를 1번대로 잘 놓지 않고 보병을 1번대로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바꿔줄게요. 물로 이제 풀로 바뀌었기 때문에 물로 바꿔주겠습니다. Hit the gas. You can hire me. There's a shadow tracking. Don't get too close to the birds. Never. Catch me if 이게 아마 1번대가 이 자리에 놔야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지금 소피가 먼저 맞죠? 이 1차의 경우에는 보통 이 아래가 1번대 자리예요. 이거는 질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뒤로 가줍니다. 그리고 Don't get
get too close to 얘를 the 이렇게 옮겨줍니다. Catch me if you can. 또 소피를 치네요. 소피가 스킬을 못 쓰고 죽었죠? 그러면은 90만이에요. 어차피 못 이겨요. 그러면 다시 제지도를 해줍니다. Catch me if you can. 이번엔 누굴 때리는지 보겠습니다. 보이드를 때리고 있죠? 보이드가 스킬을 못 쓰고 죽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네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죠. 아마 1번을 제가 못 이길 수도 스테이지 2를 못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볼게요. 얘가 못 버티는 건지. 스킬을 쓰고 르블랑 스킬 터지고 죽었어요. 이러면은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아마 못 갈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깰 것 같네요. 애매한데 못 깰려나? 깰 것 같네요. 깼네요.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지켜보시면 됩니다. Get out of my way.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또 소피가 맞았죠. 한번 지켜볼게요. 어차피 안 질 것 같은데 그래도 소피, 이게 소피나 이런 달리아나 이렇게 이동 속도가 빠른 애들이 가끔 아무리 보이드가 가까워도 먼저 따라갈 때가 있어요. 이거 이겼네요. 혹시 왠지 이길 것 같아서 놔뒀는데 Get out of my way. 얘가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보이드를 치고 있죠. 이걸로 보시면 돼요. 요게 펫이 죽은 거거든요. 이거 전투에서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펫이 불이 꺼지면 죽은 겁니다. 제가 전에 전 영상을 보시면은 펫이 자동차나 영웅 장비보다 별로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보시면은 얘가 만약에 적의 부대라고 쳐요. 지금 보이드가 한 체력이 80%, HP가 80% 정도 됐는데도 보시면은 달리아가 체력이 한 70%인데도 펫이 죽어버려요. 근데 제 펫이 굉장히 세잖아요. 100레벨 2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펫이. 그래서 쓸모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세다 보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은 강한 사람을 만나면 펫부터 다 죽입니다. 펫부터 이렇게 점사해가지고 펫 죽이고 펫 죽이고 펫 죽이고 펫을 5마리 다 죽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펫이 없어요. 없는 상태로 저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보셔, 펫 죽었죠. 반피인데 죽었어요. 얘도 지금 70%쯤인데 펫이 죽었어요. 그럼 얘는 펫이 죽은 채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펫은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 때도 있어요. 이게 얘네도 치명타 이런 게 있어서 갑자기 크리티컬이 터지면은 죽어버립니다. 보시면 얘도 푹 이렇게 피가 엄청 빨리 달죠. 그래도 제가 이번에 스펙 업글을 좀 했더니 진도가 좀 나가네요. 82일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기기 힘들겠죠. 근데 루비나가 굉장히 세요. 보시죠. 지금 11만이었는데 루비나가 확 이겨버렸죠. 제가 그 엔트패드 랠리로 실험을 해봤는데 루비나가 이 궁병이나 보병보다 한 3배가 셉니다. 진짜 엄청 세요. 딜이 한 3배 나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궁병하고 기병하고 스펙이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궁병이 원래 공격력이 센데 루비나가 단일 딜은 훨씬 셉니다. 3배 정도가 나오고 달리아랑 제 루비나랑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얘가 730만이고 얘가 달리아가 670만 정도인데 얘랑 비교해도 딜이 3배 나요. 달리아랑 아마 이센이랑 딜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단일 딜은. 대신에 이센 루이스나 뭐 이센 바드 이런 애들은 타겟이 4타겟, 5타겟 이러기 때문에 그 광역 딜이 엄청 센 거고 아마 그 전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센이 주둔하는 타워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딜이 막강한데 루비나가 훨씬 셉니다. 그래서 루비나가 나타나고 나서 이센으로 주둔하시면 그냥 박살납니다. 졌죠 이렇게. 얘가 스킬을 쓰고 르블랑 스킬 터지고 죽었어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스킬 쓰고 죽으면 이길 확률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됩니다. 근데 2명 남았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못 잡을 확률이 크죠. 근데 루비나라니까 한번 기대를 걸어볼게요. 루비나는 이겼네요. 제가 루비나를 마지막까지 살려두는 이유가 이거예요. 루비나가 진짜 셉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과금 분들은 루비나를 얻기가 좀 그런 게 이거는 TC 영웅 영상을 또 찍을 거거든요. 이번 주 기병 TC죠. 그래서 그거를 영웅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비나, 체이시, 달리아, 뭐 벨라 이런 애들 벨라가 있나? 모르겠네. 오늘이 룰렛 날이기 때문에 그 기병 영웅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지금 3개를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저 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2개는 곧 올라갈 거고 지금 황무지 탐험 영상을 업로드 중이거든요. 황무지 탐험 영상 자막이 지금 자동 자막이 생성이 안 돼서 그게 생성이 완료되면 자막 작업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 할 겁니다. 이제 82로 왔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전투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리스트입니다. 지금 2개를 깼죠. 81과 80과 81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상이 나오죠. (81) 됐고요. 아마 82는 깨기 힘들 것 같으니까 이번 주는 아마 여기서 멈출 것 같고요. 이제 보너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보너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구역을 하나를 깨면 보너스가 1개가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보너스 선택으로 바뀌어요. 원래 도전이었죠. 근데 도전하기 전에 보너스를 선택해야만 도전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래서 보너스 선택을 누르면 이렇게 카드가 3장이 나오고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공룡 증가를 골랐죠. 이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나오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룡 증가를 고를게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제가 다 초록색만 나왔죠? 이러면은 어차피 고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기 전에 이 화면에서도 이 자기가 지금 뭘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보너스 프리셋은 자동으로 받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쓰지 마세요. 이거 쓸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로 하면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냥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기를 눌러서 이제 도전으로 다시 받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도 이걸 볼 수 있는데 이 프리셋은 필요가 없고 이제 보너스를 보겠습니다. 이게 레벨이 낮은 대피소 레벨이 낮은 분들은 이게 아마 8칸이 다 안 열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벤트 비스트 인베이전이 생겼을 때 저는 이미 레벨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 위주로 고른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부러 금색을 골랐거든요. 왜냐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레벨이에요. 하드 레벨이고 지금 금색은 1레벨, 2레벨이죠. 제가 이 금색이 나올 때마다 뽑았어요. 뽑았는데도 제가 지금 82구역까지 왔죠. 그러면은 카드가 81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81번 카드를 뽑는 중에 이 공격력 증가 금색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방어력 증가는 2개 나오고. 그래서 보시면은 얘랑 공격력 증가가 똑같아요. 파랑, 보라, 초록, 파랑, 보라, 금색 이렇게 4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격 증가 얘 파란색이 7개를 뽑았죠. 21%니까 한 장당 3%예요. 얘는 금색이 6%고 보라색은 4.5%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81장을 뽑는 동안 공격 증가는 7장이 나와서 21%인데 금색은 6%예요. 이게 얘를 뽑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라색과 금색은 안 쓰시는 겁니다. 무조건 파란색을 뽑으세요. 이 방어력도 보시면은 얘가 2장 나올 때 얘 8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12%대 24%. 얘가 훨씬 좋죠? 2배예요. 2배 높고 얘는 3배가 넘게 차이가 나죠. 얘네 둘은. 그래서 금색을 쓰는 건 어떤 분들이 쓰느냐? 카드를 별로 뽑을 수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구역 한 뭐 10, 20 이 정도 가시는 분들은 아니다 10 정도 가시는 분들만 금색을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20 정도만 가도 보통 이제 6티어 나오고 이런 분들은 30이나 40까지 갈 수 있거든요. 구역 30, 40 이 정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30장, 40장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파란색을 뽑으시면 됩니다. 이 금색은 이 IGG가 밸런스를 잘못 맞췄어요. 얘네를 확률을 올려주든가 이 수치를 올려줘야 돼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파란색을 뽑으시면 됩니다. 이 부대 버프는 얘네랑 상관이 없어요. 저희 예전에는 얘가 이건 줄 알았는데 이거는 그냥 구역을 많이 지나갈수록 버프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도에 따라서 버프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확실히 체크는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근데 예전에 120%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제가 82단계에 와서 이게 135로 된 것 같아요. 이게 하나 깰 때마다 5% 정도 5%씩 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번갈아서 올랐던가 그거는 아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파란색을 위주로 뽑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펫은 공격 위주로 뽑으세요. 저도 보시면 치명타 데미지 증가, 연타 증가, 콤보 데미지 증가, 공격력 증가, 방어력 증가, 치명타 증가 이렇게 뽑았죠. 다 공격 위주로 뽑았어요. 근데 이제 공격만 다 뽑을 수가 없거든요. 자리가 8개면 6개 정도 공격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두 칸은 방어력과 HP를 보통 합니다. 그렇게 이것도 제가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방어 위주보다 공격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전투의 경우에는 5대1이잖아요. 근데 얘가 때릴 때 한 명을 때린단 말이에요. 한 부대를.
그러니까 방어를 위주로 올리면 이 한 명만 세져요. 그리고 얘가 죽으면 이제 다음이 세지고. 그러니까 1대1 대결이 돼버린데 방어는 공격을 올리면 5대1 대결이 되기 때문에 공격을 위주로 올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결과는 공격을 올려주는 게 좋은데 이제 왜 그런가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비스트 인베이전 말고 일반 전투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펫을 골고루 올리고 골고루 올려야 좋습니다. 그리고 공격 위주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칩을 할 때도 치명타나 치명타 데미지 위주로 올렸던 게 공격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뭐 속성 감소나 칩을 보시면은 여기 있죠. 이 위쪽이 데미지죠. 그리고 이쪽이 방어 쪽이고 치명타 데미지 감소, 분리 속성 감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 공격 쪽을 위주로 올려줍니다. 이 머리 척추를 먼저 올리는 이유는 체력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HP가 옵션 중에 가장 좋아요. 이 사령관 장비 올릴 때도 HP를 모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가운데 말고 얘는 공격력 방어력 HP잖아요. 이 HP를 먼저 올려주시면 좋아요. HP가 방어기도 하고 아마 부대 병력 증가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격력도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격력과 방어력을 다 영향을 준다. 왜냐면은 데미지 자체가 부대가 양이 많을 때, 병사가 많을 때 데미지가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대 확장 이거 다 써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대 확장을 쓰면 세집니다. 데미지도 세져요. 그래서 계산식에 부대 병력 사이즈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HP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콤보를 할 때도 있고 콤보를 안 할 때도 있는데 콤보를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번역이 이상한 것 같거든요. 한번 영어로 볼게요. 저게 연타인 것 같은데 이게 한국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용어 번역이 좀 이상해요. 전혀 이제 생뚱맞은 걸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해보게 되네요. 보셔. 연타가 콤보입니다. 그러니까 연타인데 그러니까 이 콤보가 이 지금 영어로 콤보 데미지잖아요. 근데 한국어 클라이언트는 얘는 콤보고 얘는 연타로 돼 있어요. 이거를 또 제가 번역을 해서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게 제가 계속 이걸 의심하고 있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보네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로 채팅을 주로 하는 이유가 한국어로 하면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영어를 주로 합니다. 구글 번역이나 뭐 대부분의 번역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중국어랑 한국어랑 있으면은 중국어랑 한국어가 있으면 1대1로 번역이 되는 게 아니고 중국어랑 한국어 사이에 영어가 있어요. 이 번역 시스템이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영어 화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이렇게 2단 번역이 돼서 되게 오해가 많이 생겨요.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또 번역이 좀 이상하고 근데 지금 이제 자동 번역이 생기고 나서는 많이 괜찮았는데 그래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주로 쓰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웬만하면은 이 영상도 외국 분들이 더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스피킹을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제 영어 스피킹이 프리토킹을 하기에는 그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뭐 발음도 한국형 발음이고 읽고 쓰는 거는 되는데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한다면은 대본을 쓰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무슨 전업 유튜버도 아니고 대본 쓰고 언제 하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냥 자막만 다는 거고요. 자동 번역 자막도 꽤 괜찮더라고요. 제가 하는 작업 순서가 한국어 자막 자동 생성이 되면 그거를 제가 고칩니다. 고치고 그것도 만약에 지금 이 영상도 40분 정도 찍었거든요. 그러면은 업로드하고 자막 생성되는 데까지가 한 20분 정도 걸려요. 10분, 20분 정도 걸리고 그거를 한국어 자막을 제가 다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도 이 자막을 켜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말을 잘못한 거를 자막 작업을 할 때 고쳐서 수정해서 적기 때문에 자막을 켜고 보시는 게 좋고, 그렇게 자막 작업을 예를 들어 40분 영상이면 자막 작업이 오래 걸리면은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럼 영상 하나 찍는데 3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라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저가 바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일하고 영상 찍고 해서 게임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전쟁 주간이 오면은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좀 뜸해질 거고, 이제 올릴 건 되게 많아요. 올릴 건 되게 많은데 일단 좀 도움이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스트 인베이전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보자면, 보너스를 고르실 때는 파란색을 위주로 고르시고요. 구역을 한 10번 10이나 19 이 정도, 19, 20 미만 구역에서 이제 싸우시는 분들은 금색이 뜨면 금색을 고르세요. 왜냐면은 카드를 막 7장 이렇게 못 뽑잖아요. 한 2장만 뽑으면은 6%니까 그냥 금색을 나오면 금색이나 보라색을 뽑으시고, 이제 그리고 1번 때에 가장 강한 부대를 놔야 된다. 이렇게 물결 표시 W를 뒤집은 모양이죠. 이 경우에는 1번 때가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 그냥 선을 그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출발하면은 제일 빠르겠죠. 얘는 이쪽에서 조금 더 길고, 얘가 1번 때 자리고, 그리고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반원 모양일 때는 여기가 1번 때입니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때가 보조 영웅까지 스킬을 쓰고 죽어야지 이길 가능성이 생겨요. 그걸 못 쓰고 죽으면 거의 지기 때문에 그냥 다시 취소하고 재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99번 싸우다가 한 번 이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꼭 이걸 깨고 싶다 그러면은 계속 도전을 하세요. 그리고 이 비스트 인베이전이 좋은 게 아레나랑 똑같이 그 자기 스쿼드를 테스트하고 어떤 영웅이 좋은지 어떤 영웅이 좋은지 테스트하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스쿼드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비스트 인베이전을 진짜 하루에 막 4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센지. 그래서 지금 이 스쿼드를 결정을 한 거예요. 아레나랑 비스트 인베이전이 다른 게임에서 딜미터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이 비스트 인베이전으로 위주로 테스트를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광역 영웅을 좀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쟁은 다수 대 다수 전투이기 때문에 5대1이 아니잖아요. 보통 뭐 5대5 아니면은
3대3 아니면 우리가 더 많든 적든 적도 다수니까 이 광역용을 무조건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비스트 인베이전 영상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